네, 6주차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문서 작성 능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효과적인 문서 이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문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인 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효과적인 문서 전달 방법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서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문서를 이해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총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공문서라든지 다양한 이런 문서를 접했을 때 이 문서에서 주는 메시지, 문서의 목적을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가 가진 첫 번째 목적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이라든지 이 문서의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첫 번째로 이해하셨던 이 목적에 기반한 기본적인 이제 배경,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이 공문서를 제작했다라든지 또는 그 목적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끝나면 세 번째로는요, 문서의 정보를 밝혀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밝혀낸다는 것은 이 문서가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어야 되고요. 주관성을 배제하고 결국에서는 이 A라는 문서가 주는 정보, 내용, 팩트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서 안에 담겨 있는 현재 주고자 하는 메시지, 현안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네 번째에서는요. 자, 문서를 작성한 사람, 그쵸? 저는 읽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서를 이해하는 내가 문서를 작성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는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이 문서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파악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누가 내용 분석을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내가 문서를 잘 이해했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번째는 그 문서 안에 담겨있는 글쓴이 또는 상대방의 의도,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읽는 사람인 나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내가 취사 선택, 결정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은 패스 또는 그냥 넘길 것인가, 이런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번째 내용 분석을 잘 하셔야 결국 이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 결정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요.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이나 또는 간단한 메모 또는 요약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 문서의 내용이 짧게는 몇 장에서부터 길게는 1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파악이 됐다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간단하게 주요한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한다든지 메모 또는 도표나 또는 그림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보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문서를 잘 이해했다. 이 절차에 따라서 내가 잘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이해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말씀 드렸죠. 요약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은 요약 문서 수요자의 이런 성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요자는 여러분 읽는 사람입니다. 그쵸? 문서를 이해하는 사람.
자, 요약 문서의 네, 수요자의 성향과 그다음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전체 구성을 빠르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쵸? 요약이 너무 복잡하면은 요약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요약 문서에서는요, 전반적인 문서 전체의 구성, 뼈대,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 네, 한눈에 보더라도 빨리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숙지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놓거나 또는 별표, 이런 메모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하셔서 한눈에 봤었을 때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요약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큰 줄기를 잡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줄기 잡기. 이제 전반적인 이 문서 요약본의 구조, 핵심, 뭐 단계, 순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문서를 요약합니다. 여섯 번째, 작성된 문서 요약을 다시 한번 빠뜨린 게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는 요약을 참 잘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요, 정보를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서를 이해할 때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정보를 이해하도록 항목들을 이렇게 크로스되는가, 또는 겹쳐지는가, 뺄 거는 빼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들을 이제 네, 정리를 해서 교육에서는 이 주어진 정보를 분해를 해서 상호 배타적으로 모였을 때 완전한 체를 이루도록 정보를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보 분해 방법은 한마디로 중복 없이 동시에 누락된 것도 없는 부분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이런 문서를 받았을 때 이 정보 분해를 잘한다고 하면 네, 빠뜨린 내용 없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내가 봐야 할 내용들만 빠르게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화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뼈대를 만든다 또는 순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가 되는데요. 자, 일단 문서의 서론은 문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본론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사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앞뒤 맥락에 맞게끔 논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전체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을 이 본론에 담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so what? 다시 말해서 사실,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특정 과제라든지 또는 결론된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 주장을 도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소왓이라고 하며 어떠한 문서를 읽고 났었을 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소왓을 한번 던져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지? 한 문장,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네, 결론, 주장을 도출하는 소왓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why so도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론이나 주적에 대해서 왜 내한테 이런 거 던졌지? 어떤 근거로 결론이 내려졌는지. 자,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에 대한 네, 근거를 제대로 잘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근거로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자,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인가, 정확한 데이터인가, 뭐 통계 자료인가, 또는 실제 사례가 있는가 등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네, Y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소는요, 결론과 근거, 그다음 결론과 방법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비약을 방지하는 기법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떨어지고 근거에 따라서 결론이 잘 제시됐다고 한다면은 이 문서는 내가 받아들여도 될 만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what이라든지 그쵸? 결론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why so, 그래서 어떤 네, 근거로 결론이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요약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이
있죠. 결론은 하나이죠. 어떠한 다양한 문서를 하더라도 이 공문서 또는 문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은 하나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네, A와 관련된 뭐 B와 관련된 거, C와 관련된 거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A와 관련된 소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 근거에 따라서 나는 A라는 네, 팩트를 도출하겠어. 그 다음에 또 소와 또 다른 근거 이것들이 모여서 또 다른 B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서 C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요약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자, 드디어 문서 작성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서 작성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작성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기서 제시된 걸 보시면 첫 번째로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 다시 말해서 구조입니다. 문서 작성 안에 어떠한 구조, 틀, 어떤 골격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건물을 세울 때도 여러분들 이제 무작정 이제 뭐 고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뭐 10층을 계획했어. 아니면 61층의 빌딩을 계획했어. 어떠한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골격 구조를 쌓죠. 이 틀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뭐 다양한 건물에 살을 붙이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구성 요소는요, 바로 이러한 골격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성 요소는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서 작성은요,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소설, 이러한 문학적인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 팩트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아무리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이다, 구조가 잘 짜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써져 있는 용어라든지 또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요,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구조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인가. 자, 뭔가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라는 것도 좋은 문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련되고 인상적인 효과적인 배치여야 됩니다. 어떤 문서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안 들어온다든지 읽기 상당히 불편한 구조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띄어쓰기나 문단과 문단 간에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배치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서 작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문서 작성의 첫 번째 원칙은요. 문장은 길어야 될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긴 문장은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도를 높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장은 짧지만, 짧다고 해서 내용이 다 이렇게 중간에 빠뜨려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짧은 문장인데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게끔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이해하기 쉽게 쓴다. 여기서는 이제 뭐 용어라든지, 그쵸? 뭐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이런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글 쓰는 스타일로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내가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문서 안에 보면요. 오히려 이제 영어가 중간에 가로에서 들어가 있던 이런 문서들이 많은데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문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자를 많이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한자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문서나 왜냐하면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대중을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한자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자를 명시를 하면 좋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것 또한 영어로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간결체로 작성한다. 너무나 이렇게 복잡한 이 글 쓰는 스타일 자제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긍정문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서를 봤는데 이렇게 부정문에 하지 마세요,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해야 할 것들, 좀 긍정문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거나 좀 더, 어쨌든 우리가 문서라는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문장은 긍정문 형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간단한 표제를 좀 붙이는 게 좋아요. 너무나 이렇게 쭉 문단이 이어지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거 핵심적인 그 주제, 키워드를 따서 소주제를 붙인다든지 해서 간단한 표를 붙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일곱 번째,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는 문서보다는 좀 앞에 부분에 무엇을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살을 붙여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좀 앞에 먼저 쓰도록 하시는 게 좋은 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요. 첫 번째, 문서는 일단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육하 원칙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그쵸? 그래서 이 6가지가 반드시 다 이 문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문서를 읽는 사람이 내 의문점을 덜 가지고 결국에는 이 육하 원칙 안에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쵸? 그 다음 어디서, 또는 언제 내가 이걸 시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 왜 이걸 시행해야 되는지 근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는 그 작성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반드시 작성 시기는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사안을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한눈에 그 하나의 사안이 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편집에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문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다른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타인이든 또는 내가 여러 번 할수록 좋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서의 붙임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붙임 자료, 부록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붙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붙임 자료라는 것을 공문서, 문서에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 좋고요. 여섯 번째, 문서 내용 중에서 금액이라든지 수량, 일자 등의 기재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공 하나를 빠뜨리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특히나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날짜, 일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검토할 때 반드시 금액, 수량, 일자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장의 표현은요. 작성자의 좀 성의가 담겨 있도록. 뭐 반말을 한다든지 굉장히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최대한 공손하게 경어를 사용하거나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좀 예의를 갖춘 이런 용어를 표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하는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내용 이해 단계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핵심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문서 작성을 시작하세요. 이 내용 이해 단계에서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내용 이해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문서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토리보드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단어 위주로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작성에 들어가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성의 절차는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요. 문서 작성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저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이제 뒤죽박죽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설정한 다음에 시작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성의 단계인데요. 구성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구성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좀 틀을 생각하고 나서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샘플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를 보고 나서 취합해서 여러분이 문서에 가장 적절한 틀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자,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세요. 이때의 수집 단계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뺄 건 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많이 수집하면 할수록 나는 좋은 문서를 작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전달인데요. 핵심 전달은 단락별로 핵심어를 하위 목차로 요약을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문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왜 어떠한 문서 안에서 목차에 보면요, 이렇게 1, 2, 3, 4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 바로 1, 2, 3, 4가 하위 목차에 해당되는 요약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상 파악의 단계입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대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철저히 해야지만은 그들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절한 문서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파악되어야지만은 읽는 이로 하여금, 그쵸? 문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필요한 문서 작성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섯 번째 단계까지 다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을 예상하고 여러분이 이제 쭉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읽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를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문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문서 작성 방법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요즘에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보면요, 맞춤법 이렇게 확인한다는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좋은 문서일수록요, 오타가 없어야 되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한 또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쓰는 용어, 글자, 그 다음 단어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가로쓰기로 작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이고, 글꼴은 일반적인 것이 바탕체, 보통 10포인트에서 16포인트 정도가 적당한데, 주요한 것들은 이제 제목이라든지 또는, 문단에서 핵심어, 이런 것들은 좀 큰 포인트, 14포인트 정도로 하시고, 제목은 16포인트가 되겠죠? 일반적인 거는 보통은 11포인트가, 일반적인, 가장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바탕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셔야 되고요. 단, 순서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1, 2, 3, 4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로 갈 때는 로마자를 사용하기도 하죠. 특히 목차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숫자나 날짜나 이런 것들은 재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문서 작성에서 중요한 건데요. 유가증권이라든지 문서의 금액을 표기할 때는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하는 방법을 공문서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또는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가장 많이 표현되고요. 주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가로에서 한자에 그 금액을 명시를 하기도 하죠. 네, 다음 연호와 날짜 같은 경우는 연호는 우리가 2020년 하는 서기 연호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문서상에서는 서기는 이제 표시하지 않고요. 날짜 같은 경우도 2020년 10월 9일 했었을 때 이런 연, 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보통 2020. 그쵸? 10.04라든지 점 이렇게 해서 문서상에서는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요, 우리가 이거 시간 명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11시라 하더라도 우리는 낮 11시인지 밤 11시가 다르죠.
그래서 24시간제에 따라서 숫자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라고 하더라도 오전 10시면 10시,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0시 같은 경우는 12를 더해서 20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이게 저녁 10시라는 것의 의미로 문서 작성에서는 그렇게 24시간제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시간과 분의 글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쌍점 땡땡 예를 들자면은 22 땡땡 00 한다면 이제 저녁 10시다. 20 2 땡땡 30 이렇게 하면은 10시 반에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시 분을 문서 작성에서는 이제 제외하고 쌍점을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요. 색깔은 검은색이라든지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 또는 이렇게 조금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붉은색이나 다른 색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 작성의 원칙으로는요. 검은색이 기본이고요. 뭐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파란색 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도표나 글자의 수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하고도 하고, 뭐, 글자의 기울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효과적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인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서라는 것이 한눈에 읽는 사람을 하여금 요약도 잘 돼 있고 한눈에 들어오고 뭔가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좀 시각적인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개념이나 주제 등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에 있어서 좀 시각적인 메시지 표현이 잘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통계적인 수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차트 안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독이 안 되죠. 셋째, 수치를 표로 나타내는 데이터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봐서 뭐 증가나 뭐 이렇게 이거 플러스 여기 지금 표 플러스 수치를 그래프로 그렇죠? 그림을 가진 그래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시각적인 표현을 위해서. 네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이나 하나의 그래프도 예가 되겠죠? 사진 등으로 뭔가 이미지 표현들을 섞은 문서가 우리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아니면 글로만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잘 들어올까요? 여러분 전자죠. 그래서 문서 안에서 적절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해서 이미지 표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인 표현이어서 문서 전달을 높일 수 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독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해서 이 관계 맺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또는 어느 정도 이 메시지를 줄 것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쨌든 문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실행, 행동에 옮기게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잘 고려를 하셔서 글을 쓰는 게 결국 공문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체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그 다음에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좀 글로만 충분한가? 아니면 뭐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12번째는
독자 시각에서, 읽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고 충분히 어느 정도 교정되었는가 재확인 검토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디자인인가, 누구나 보고 싶고 한 번 더 메시지를 내가 읽고 싶은 디자인인가, 양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서 작성 방법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이번 주의 활동지로는요, 다음과 같이 작성한 파일을 과제 자료실에 업로딩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시각화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내용은 4월이 다가오면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외출 준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한파와 미세먼지 등으로 잠시 미뤘던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외출용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쭉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똑같이 옮기되 여러분들 나름의 시각화 방법을 사용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문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제가 드렸죠? 그거에 기초로 해서 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